네,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를 소개합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죠. 김정수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허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렇죠. 저도 사실 허리에는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지금도 아프죠? 네. 그래서 녹화 때도 자꾸 이렇게 몸 그러니까요. 위치를 바꾸고 하는데 예, 예.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죠. 전체 인구의 한 80~90%가 아프세요. 아유, 80%? 한 번씩 아파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고통이 이제 생활하는데 지장을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내는 경우는 한 20~30%라 그러면 네. 아마 거의 믿기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은 좀 허리 네. 아픈 증상이 어떠세요? 아니 성민 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리를 수술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국내에서 연예인 중에 수술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게. 네, 성형은 이루실 수가 없고. 네. 잠깐 아프고 마는 근육통이랑 또 치료가 필요한 허리 질환이랑 어떤 점이 다른가요? 허리 염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삐끗해서 이제 당분간 못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다음 날 자고 나서 괜찮으면 특별한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런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지속됐다라고 할 때는 이건 반드시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예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나이가 되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디스크 말고도 선생님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부 다 쿠션 있는 의자를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디스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쿠션. 이렇게 네모로 반듯하게 보이는 게 뼈라고 저희들이 얘기해요. 예. 그 뼈 사이에 이런 모양으로 렌즈 모양으로 뭐가 하얀 색깔이 하나 보이시죠? 네. 이게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이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완충작용이군요. 충격을 흡수를 시켜준다라는 예. 뜻이 되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모양이 정상일 텐데 예. 쭉 내려가서 이 밑에 보게 되면 색깔이 검어지면서 예. 키가 줄어들고 뒤쪽이 어떻게 됩니까? 삐져나왔어요. 눌리게 되죠. 예. 색깔도.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하얗게 내려가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신경. 예. 그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렸어서 이제 아마 우리 경민 씨가 수술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우리 한반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태백산맥. 태백산맥.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제 신경인데 이렇게 생겨 있는 이제 쿠션을 뒤에 깐다든지 아니면 앉아 되는데 요 부위가 터지면서 이 안쪽에 이제 스펀지 같은 게 예. 이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하겠죠. 그게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가 나온 거예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물질들인데 예. 이게 터져지면서 안에 있는 스펀지가 나와서 태백산맥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이. 그거 말고 나이가 이제 한 40, 60, 70으로 넘어가면 태백산맥에 이제 줄기가 구멍이 적어지는 그런 병이 생겨요. 이 태백산맥의 줄기가 어디가 하나 맥힌다, 뭐에 의해서 눌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병이 보통 한 50대, 60대에 많습니다. 네. 이거는 척추 전방전이증이라 그래서 보통 젊은 친구도 많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방석이 다 달아버렸어요. 아이고야. 방석이 다 달아지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없어지니까 뼈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대끼면서 앞으로 미끄러진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군대용어로 전방, 예. 앞쪽 예. 뼈가 전이가 됐다. 척추뼈가 전이 되는 그런 탈골 현상이 있는 병은 이건 조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흉측한 사진을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예, 예. 뭔가 경각심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너무 심하게 혔네요. 옛날 우리 때하고 다르게 애들이 많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래서 이제 청만증이 생기는 경우가 20% 내지 30%. 어. 그래서 애들한테 자세 교정하는 거, 앉아 있을 때 삐딱하게 앉는 거 상당히 좀 신경 써서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한쪽에서는 디스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랬대요. 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비슷한 건가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혼재가 많이 되는 내용인데 디스크라는 것은 쿠션이 이제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네. 주로 급성이 많이 생기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 힘이 들어갔을 때 많은 현상이 생기고 네. 협착증이라는 것은 노화 현상이 생겨서 디스크보다는 태백산맥의 줄기가 좁아지는 병이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정상이 달라요. 그 디스크는 주로 이제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시게 되고 협착증은 주로 걸을 때, 전철 탈 때 일단 보시면 알아요. 조금만 앉았다가 얼굴이 땀이 비질비질 나면서 앉을 자리를 찾는 분한테는 반드시 양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허리 아프면 다 아이고야 디스크인가 봐. 맞아요. 그냥 입버릇처럼 디스크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원인이 정말 다양한 줄 몰랐어요. 그렇죠.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허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디스크 이게 방석이 껍데기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헤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퇴행성.
퇴행성.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 2번은 이제 주로 외상 같은 거. 외상. 다친다.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제 요새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니까 엑스스포츠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3번은 이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아까 전에 이제 무거운 사람이 방석을 깔고 앉으면 예. 헤어진다. 네. 그럼 그 비만? 비만스럽다. 미아 씨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임신했을 때 허리 좀 아팠죠? 임신했을 때 그렇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또 아무래도. 왜 대부분 그 임산부 흉내 낼 때 또 허리를 이렇게 짚고 그렇죠. 배를 이렇게 맞아. 내밀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출산을 하면 좀 음. 나아지는데 출산 후에도 허리가 계속 아프면 그거는 어떻게 뭐 디스크로 발전이 그거는 된 문제가 걸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임신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배에 태아가 있으면 네. 아무래도 허리가 뒤로 이렇게 네. 제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디스크의 압력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보통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 다 통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출산한 뒤에라도 계속 아프게 되면 디스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늘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세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영향이 있죠, 허리에. 근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방송을 계속 진행할 때도 항상 그 앉아 있는 습관, 맞아. 지금 거의 한 2~3시간 흘러갔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네, 잘못된 자세도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네. 허리 건강을 해치는 습관 베스트 4.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보겠습니다. 엎드려 잔다. 엎드려 잔다. 잔다. 이거 좋지 엎드려 않나 주무시는 봐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엎드려 잔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닌다. 그러니까요. 이거 남자들이 남자들 특히 많이 그래요. 넣잖아요. 이 지갑에 햄버거 많잖아요. 그래 맞아. 명함 받으면 다 여기다 이건 놓고. 돈이 많은 소매치기 사람이 당하기도 쉬운데 왜 아니 뒷주머니에? 근데 그게 편하니까 운전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운전할 맞아 때도. 맞아 맞아. 네, 엉덩이가 떠 있으니까. 남자들 이쪽으로. 백을 안 들고 다니니까. 네, 그렇죠. 자, 세 또. 번째는요. 대변을 볼 때 신문이나 책을 읽는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이것도요? 그때 또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삼국지 얼마 전에. 자, 또. 마지막은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이런 습관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생활하니까. 야.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불편한 상황. 지금 앉아 보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똑바로. 습관화가 되면 괜찮더라. 편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엉덩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뜨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허리가 휘게 돼요. 그 놈이 이제 계속 한 10년, 20년 가게 되면 뼈 사이가 디스크가 협착증이 등등이 이 디스크 판이 계속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헤어지게 된다라는 네.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네. 가을에는 역시 등산이 최고잖아요. 등산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좋아하죠. 네, 다녀오셨어요? 못 갔어요. 왜요?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아니 얼마나 안 좋으시면 등산도 못 가시고 등산 가면 정말 맑은 공기도 쐬고 자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정작 등산은 다니요? 아니요. 드러나 컵시다 검사하러. 네.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직접 병원에 다녀왔어요. 네. 자, 우리 저 최지 아나운서는 네. 워낙 또 이렇게 곧게 앉아서 진행하시고 해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곧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집에 갔을 때 허리가 아프고 또 높은 굽을 신었을 때는 어. 가만히 서 있을 때 정말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살짝 걱정이 돼요. 제가 선생님을 뵀을 때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리고 왜요? 전적이 있고 허리가 굉장히 아플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고루고루 나왔어요. 다행이다 해가 있어. 해도 있지만. 자, 먼저 우리 최재 아나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상태로 나왔어요. 네. 앞에서 본 사진인데 일단 먼저 뼈의 모양이 아주 고르게 됩니다. 정중앙선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고 옆에서 본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스트레이트하게 뼈가 뻣뻣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다라는 거죠. 생활하시면서 습관이 잘못되어서 잠깐 그래 갔다가 아, 유두리가 이제 좀 운동하시게 되면은 더 좋아지시는데 야,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뼈가 이제 4번, 5번 뼈인데 이 부위가 척추뼈의 간격 자체가 디스크의 모양이 앞은 좁고 뒤에가 벌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 안 하시게 되면 반드시 폭풍우가 몰아칠 수가 있다. 꼭 명심하세요. 현재는 좋지만 꼭 관리를 해주셔야 꼭 된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수영, 수영. 요가, 보통 일반적으로 걷는 운동,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만 쓰시더라도 우리 보통 허리 관리는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양치질 하는 거하고 똑같다. 치아 관리하듯이. 그러나 매일 꼬박꼬박 하시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야 된다. 우리 장미화 씨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 골반 위치가 조금 달라지셨죠. 그래서 이제 한 20대, 30대 초반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자세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진행이 되면 디스크는 양쪽 밸런스가 항상 맞아야 돼요. 양쪽이 차이가 난다는 건 한쪽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비교적 이 디스크의 색깔은 비교적인 양호했어요. 예. 허리가 휜 거에 비해서. 예. 그렇지만 4번, 5번은 괜찮으셨는데 경민 씨 4번, 5번은. 근데 미아 씨는 이제 뭐가 문제냐? 5번하고 꼬리뼈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디스크의 모양이 색깔 변화가 일단 먼저 생기셨고 그러네요. 내가 저랬어.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잖아요. 물론 이런 상태에서 관리 잘 하시게 되면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수술도 안 하고. 자, 김경민 씨가 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네네.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통증이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든 허리 환자가 뭐 수술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보통 디스크는 이제 수술해야 될 경우가 네. 제가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한 5% 정도. 그러니까 95%는 디스크 수술할 필요가 없고 완치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5% 안에 들어갈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목에 힘이 빠진다. 이를테면 걸어 다닐 때 예. 뭔가 힘이 한쪽이 이리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걷다가 보면 뒤에서 보면 절름절름 거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예. 두 번째, 대변 소변 장애가 올 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실내한다든지 대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후유증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세상에. 세 번째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내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내가 이건 자신이 없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그 세 가지 빼놔놓고는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픈데 마냥 참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해야 이제 되나요? 그런 경우는 운동 치료가 이제 가장 말씀했던 대로 이제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초창기에는 하다가 안 될 때는 운동 치료를 하는데 운동 치료는 항상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 운동 치료는 한두 번 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이 장미화 씨의 검진 결과를 보고 좀 걱정이 많으세요. 하지만 다행히 김정수 원장님이 특별한 치료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장미화의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신경 성형술이 결정됐다. 신경 성형술이란 직경 2mm의 특수 바늘을 통해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디스크로 눌린 신경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치료하는 주사요법이다.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았던 장미화, 과연 허리 통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잘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도 네. 이렇게 디스크 치료가 가능하네요. 직접 저걸 지금 시술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조금 아픈 주사 맞았다. 네. 그냥 그 정도고요. 바로 뭐 걷고 뭐 전혀. 하루 집에 돌아가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주사 맞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원장님, 예. 그럼 장미화 씨가 받은 신경 성형술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전에 이제 태백산맥을 언 놈이 건드렸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불바다는 놈을 정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디스크하고 어떤 그런 상태가 가장 이제 밸런스가 잘 맞죠. 근데 보통 이제 시술 시간이 2~3시간 걸리고 환자한테 마취가 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보시다시피 그 부위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신경 성형술에 어떤 그 네.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뼈가 요렇게 보이는 게 이제 방광. 아. 그 미아 씨의 이제 방광이 되죠. 예. 이제 소변 보는 제 그 공간이 거군요.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이는 관이 예. 들어가서 아. 앞서 보여드렸던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관이 1m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위에 이렇게 염색약을 쏘면 요 부위가 신경 자체가 거기에 포진해가 있다. 아. 바짝 약이 올라온 놈이 있죠. 예. 그 부위에다가 약을 넣어서 신경 붓기를 깔아앉히고 식염수로 그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주게 됩니다. 약이 직접 들어가니까 그만큼 또 효과도 빠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자, 그럼 전후 비교 사진이 있으니까 네. 좋아진 모습도 한번 볼게요. 20세 여자 환자예요. 보시다시피 방석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스펀지가 이 밑에까지 아, 나갔어요. 그냥 젊은 분인데. 그렇죠. 예. 일단은 시술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2달 후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완전히 흡수가 됐어요. 오, 정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경우입니다. 선생님, 그 모든 환자들이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아. 신경마비 2가지, 대변 소변 장애, 발목마비, 통증 힘들 때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경우가 몇 %라고요? 5%. 5%. 똑똑하시네. 5%. 그럼 아까 그 미세 현미경 수술 얘기하셨는데 장면이 있네요. 예, 아마 경민 씨가 이제 이런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아, 네. 미세 현미경 수술을 저런 것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요사이는 또 더 많은 기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본 현상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면적은 단면으로 보는 사진이지 우리 몸은 3차원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3D라고 얘기합니다. 네. 미리 아까 제 장미아 씨께서 MRI 찍으셨던 부분을 다시 재 영상 편집을 해서 3D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를 화면에 모니터링을 주고 저희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하지만 그게 다시 모니터링이 뜹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느냐. 로보틱 서지라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지금 뭐 전후 비교. 그래서 사진이 이게 있죠? 이제 협착증, 신경 구멍이 좁아졌던 이 부분인데 이놈을 수술해서 이만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이런 수술들은 전신 마취를 안 했죠. 네. 예, 경민 씨도 전신 마취를 안 했을 겁니다. 요새는 전신 마취하지 않고 네. 보통 수술하고 한 2, 3일이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리 수술하면은 이 그 허리는 뭐 옛날부터 칼 대면 못 쓴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재발률이 또 높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재발률이 거의 보면 옛날 초기 때는 네. 방석 자체가 터져서 네. 많이 터지면 네. 수술하고 나면 다시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 방석에서 터진 부분을 저희들이 아물게 하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수술들이 개발된 게 이런 수술이죠. 그래서 재발률이 많이 떨어져서 요사이는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와. 배근육하고 네. 앞에 철순 씨가 말씀했다시피 등 근육을 네. 개발시켜서 이제 허리 자체에 태백산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4세트 정도는 해서 네.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4세트를요? 그러면은 허리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훨씬 튼튼해지고 아. 맞춰야 이겁니다. 네, 자 질환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음식은요? 네, 오늘은 허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우거지 된장국. 이야, 이 정말 네. 우거지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그리고- 그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좀 특별합니다. 두부 딸기 라떼입니다. 딸기 라떼. 네. 선생님 오늘 준비한 이런 음식들이 허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돼요? 우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에 좋겠죠. 네. 그러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이제 힘을 쓰면 허리도 같이 아프죠. 그래서 변비가 많이 이제 예방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두부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많아져서 예. 우리 철순 씨가 지금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 친구는 이제 두부 딸기 라떼인데 네. 그 저는 딸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 과일이기 때문에 네. 바이타민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좋으신 건데 특히 두부가 최고입니다. 딸기 안 넣더라도 두부에 바나나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예, 이 그러니까 맛을 건강 내기 위해서 음식. 과일을 집어넣은 거군요. 그렇죠. 두부가. 자, 이 건강 음식 아시죠? 맞춰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퀴즈 나갑니다. 네, 첫 번째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개도 허리 디스크에 걸린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X. 우리 오해가 네. 이게 네 발로 움직이는 동물은 네. 허리병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디스크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게 또 함정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정답은요? 그 동물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두 분 다 말씀 맞으세요. 네. 식립보행하는 인간만이 생길 수 있는 게 디스크 탈출증이니까. 네. 그래서 사람한테만 디스크 탈출증이 생깁니다. X가 정답이네요. 양팀 다. 누가 했지 이거? 왜요? 진짜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또 두부 딸기 라떼가 준비되어 있는 퀴즈 나갑니다. 네, 퀴즈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잘 걸린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오, 이번에도 역시 같네요. 그러면 오늘 바꿀게. 네, X. 그래요? X? 그러니까 여자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사춘기 때 여학생들이 어깨를 안으로 많이 구부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추려면은 또 앞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려서 허리를 더 뒤로 젖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요즘
힐을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그 남학생 척추 길이를 이걸로 본다면 여학생은 조금 짧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측만이라는 건 휘어지는 건데 네. 아무래도 단거리가 휘어지는 것보다는 장거리가 휘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못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야, 그렇게 다 그럴 듯한데요. 그러게요. 자, 그러네요. 그럼 그렇죠. 정답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정답은요? 원래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았네. X 정답! 오, 일단 이 맛있는 건강 음식 딸기 좋아요. 네, 가져가시고요. 맛 괜찮으세요? 네, 뭐 두부를 갈았다 해서 비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딸기 우유라고 해서 그러는데 괜찮은데 아, 두부 맛 별로 못 느끼고. 아니 이거 먹으니까 살살로. 이거 먹다 보니까 혀가 없어지죠. 아니 자, 아니 왜 X입니까? 그 여자분들은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하고 이제 호르몬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무래도 렉스티라 그래서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량은 근육량은 줄죠. 그래서 우리 철순 씨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유방하고는 그 분명히 말은 맞는데 그건 주로 허리가 구부러지는 현상 때 생기는 거고 측만증은 옆으로 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은 논리는 달랐지만은 서울로 갔습니다. 오로 가도 서울로만 그래서 가면 돼. 정답은 X였습니다. 예. 네. 잘했네요. 네.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확대된 해석으로 인해서 자기 병을 굉장히 자학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디스크는 말씀했던 대로 운동 열심히 해서 디스크로 인한 고통이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날까지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척추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든든한 말씀 해주신 김정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